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사자TV 유신쇼 뉴스 까기. 네,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시사 관련된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석기 내란. 제가 뭐랬습니까? 2주만 지나면 나온다. 지금 검찰이 국정원발 소문에 대해서 언론사에 부안해동하지 마라. 사실이 아닌 게 많다라고 아구빵을 날렸습니다. 결국은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3박자로 국민을 또다시 기망하고 가불병신으로 만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보수 언론과 작당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안정을 꾀하고 국민에게 안심을 줘야 될 정부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노무현 NLL 발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따위로 나오면 막 가자는 거지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원한 웃음을 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 너무 재밌어요. 투쟁! 청소년을 보호하자는데 단합을 하는 회사가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데 공격을 하는 BJ들도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이 땅에 이런 파렴치하고 추잡스러운 존재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시민단체 클린UCC는 계속해서 총력 투쟁을 할 것이다. 조만간 오픈할 시민단체 클린UCC를 통하여 반드시 그들을 응징하고 그들의 검은 속내를 전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지키자 클린UCC 캠페인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 지키자 클린UCC 캠페인은 시민단체 클린UCC, 인터넷 신문사 사자TV가 함께합니다. 아니 뭐야? 현태 녀석이랑 세며느리가 뭘 배워? BJ가 된대요. 참 기가 막혀서. 아이고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지 모른다더니 BJ가 된대요. 아니 뭐야? 일이나 배울 말이지 어디서 배운대? 유신쇼에서 BJ 스쿨을 한대요. 이번 주 토요일 밤 8시에요. 뭐야? 리얼리? 온라인. 나도 가서 배워야 되겠구만. 15년 역사의 유신이 가르치면 잘 가르칠 거 아니야? 뭐예요? 유신이 가르치면 기쁨이 2배. BJ 스쿨 이번 주 토요일 밤 8시 첫 특강입니다. 궁뎅이가 들썩들썩. 존슨이 벌떡벌떡. 대가리가 흔들흔들. 이제 쇼핑할 땐 쇼핑 습관. 사자TV 유신쇼 유핑을 선택하세요. 사자TV 유신쇼에서는 게이 드립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랄하는데 더 이상 존슨의 성조기를 달지 맙시다. 이 캠페인은 게이방지협의회가 함께합니다.
요. 한 주간의 사자TV 유시쇼 편성표를 알려줄게. 묻고 다니지만 너를 집에 바닥에 묻을 수가 있으니까 월요일엔 뉴스 까기 시사한 이슈 다양한 언론의 뉴스를 쉽게 풀이해주지. 오마이갓 너무 쉽네요. 뉴스 까기 월요일 목요일 화요일엔 문제 있는 것들은 모두 깐다. 거침없이 까는 클유식 캠페인 유신 독설 화요일 금요일 수요일은 전화 개그기 있는 사람들의 개인기와 유신의 환상적인 애드립 웃다가 똥 쌌어 어떤 BJ가 처먹었어. 매주 토요일은 누구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 프리트코쇼. 개인기 없어도 유신 안 가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구세요 토요일 밤. 일요일은 한 주간의 UCC 핫이슈 시청자와 함께 토론하는 코너 현피 토론이 방송됩니다. 편성표 t.사자tv.com. 유시쇼 진행자의 사정에 따라 취소 교체 휴방될 수 있습니다. 사자TV 유신쇼 공지사항. 다음주 화요일 추석 연휴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신의 고향 방문으로 밤 생방송은 쉽니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도 또 와서 방송 왜 하냐고 가불병신짓하면 아구탕이 날아갑니다. 다음주 화요일 9월 17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날 복귀방송 시작됩니다. 2013년 유신쇼 팬들과 함께하는 송년 모임 11월 23일 오후 6시 빅치킨에서 밤새워서 함께합니다. 올해 마지막 모임이니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9월 14일 이번주 토요일 밤 8시 MC 유신의 BJ스쿨 특강 첫방송 꼭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보기도 제공하니 살레바리 떨지 말고 못보면 와서 VOD 쳐보십시오. 이상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요 음악인가? 오늘은 오프닝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음악 때문에 그런 건가? 건덕지를 걸어서. 자, 유신쇼 뉴스 까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자TV 유신쇼는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 스마트폰에서는 팝콘TV로 보시고요. 그리고 유신의 쇼핑 습관 사자TV 오픈마켓 유핑, 그리고 15년 짬밥의 MC 유신의 BJ 만들기 프로젝트 BJ스쿨, 웹게임은 게임엔젤,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쿵푸어슬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방송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신왈 뉴스 까기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검은 전두환 일가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재국 씨를 오는 13일 소환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재국 씨를 상대로 자진납부 계획서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을 선별하고 처분 절차 등을 논의하는 한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는 시공사 허브빌레이지 등의 설립 운영 과정에서 비자금을 끌어쓰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은닉 세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블루 아보니스를 설립하고 고가의 미술품 등을 구입한 의혹이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게 추징금을 15년 전 그 금액이면 지금이면은 엄청나게 이자 수익만 해도 그걸로 사업하고 띵겨 먹고 사업하다가 탈세해서 띵겨 먹고 말이죠. 그렇게 헤쳐먹은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는 장사야. 정말 우리 전 땅크님은 정말 재테크에 뛰어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증거를 보기 위해서 영국령
어디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나가 있는 특파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아일랜드 나와주세요. Hello, it's Miguel Camps, Miguel Cruz, Guerrilla, 병신들 15년 오 마이 갓, 저다 헤쳐먹고 이제 더 많이 남겨 먹었는데 뭐 지금 병신 오 마이 갓, Guerrilla 글로벌 병신, 전땅크 배우고 싶어요, I love you. 네. 버진 아일랜드 특파원한테 직접 연결해봤는데 정말 재테크의 달인 아닙니까? 15년 동안 추징금 안 내고 버텼더니 돈이 더 많이 생겼어요. 아주 천문학적인 돈이 생겼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전땅크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땅크님, 본인은 제 땅크의 땅크야. 감찰 검찰 나를 못 건드려. 나 이미 본전 뽑았어. 가져가. 나는 이제 버진 아일랜드에서 땅크 몰고 다닐 거야. 황금 땅크. 니들이 아무리 파고 까봐야 이미 다 깊숙이 딥부엌에 나눠서 니들 아무리 지랄해도 땅크를 타고 갈 거야. 네. 자, 아이구야 쿵푸허슬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우리 그 전땅크 역시나 재테크의 달인이죠. 땅크 하나로 이번 대한민국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저 하여튼 전땅크의 역사는 계속되네요. 20 얼마로 골프 치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말이죠. 정말 전땅크 일베에서 빨아줄만 합니다. 예, 아주 그냥 일베 세탁기에서 막 좌우로 빨아주잖아요. 아무튼 뭐 요거 추징금은 추징금이고 추징금으로 돈 벌고 조세 탈세하고 이런 것들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버티다가 노태우 친구가 다 내니까 그제서야 지금 빌빌대면서 퉁치려고 그러는데 어림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머리 한 올 한 올 다 뽑아야 됩니다. 자, 전문 해설위원 이덕화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전땅크 부러워요. 검찰 부탁해요. 탈탈 털어주세요. 하이모 맨날 빠져.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탈탈 털어서 아주 머리털 한 올 한 올에도 뽑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설위원 어맹난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맹난인데요! 묻어야 돼요! 대머리예요! 아이고 애드립이 안 나와. 자, 아무튼 해먹어도 너무 많이 해먹어서 말이죠. 15년 동안 참 많이 해먹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었으면 상상도 못했겠죠. 검찰청 끌려가서 아구통이 날아가겠죠. 여기 버틸 능력도 없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파격 제안에 야당 득실 계산, 의견차 최대 관건. 청와대로서는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경제 활성화 등 하반기 정국 운영이 큰 차질을 빚기 때문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9월 정기국회가 계속 파행일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하반기 국정원의 화두인 경제 활성화가 힘들어질 수 있다.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들이 처리가 개소리하지 말고 뭔 소리. 민주당은 3자 회담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한 만큼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거부하기에는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40일이 넘는 장외투쟁 끝에 회담에 나섰다가 성과가 없을 경우 당내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회담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유보한 것은 의제 조율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찰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유감 표시와 특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럴 때는 우리가 전통 의식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통 의식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함지내비가 오면 말이죠. 뒤에 이제 오징어 쓰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다가 돈 봉투를 놓고 따라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로 따라와 하라는 척 하면서 천막으로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천막 당사에서 일단 밖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좀 얘기를 하자. 뭐 그런 식도 있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얘기하자라는 꼼수가 있거든요. 왜냐? 쪽수가 되거든. 보면 그냥 우리
누님 그 옆에서 말이죠. 배지 하나씩 달고 이제 옆에서 가드 딱 해주지 않습니까? 또 뭐 국회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겠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이제 국정원, 국정원 개혁 카드 그리고 국정원 특검 카드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에서 3자 회담을 하게 되면 은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누나인가 동생이. 누님, 좀 패까요. 장난하지 마시고요. 근데 국회에 가면은 이게 패가 말이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기자들이 있지, 국회의원들이 있지, 다 있기 때문에 뭐 국회의장실 가서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말이죠. 이게 뻘쭘하거든. 여기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말이죠. 자,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승부수를 보였는데 분명히 지금 뭔가 있거든요. 이석기 카드가 일단 개체반 됐어요. 이석기 카드를 뻥 터트렸는데 검찰에서 방기가 나와버렸지 않죠? 뻥이며! 검찰에서 이거 뻥인데? 검찰에서 처음에 막 협조를 해줬어요. 뭐 압수수색 영장, 뭐 영장 다 처리해줬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국정원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거 아닌데? 이거 들어와 보니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급해졌죠 이제. 하여튼 뭐 어떤 심정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중국집 청와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만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NLL 카드 때 이미 쫑날 줄 알았는데 우리 팀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리버리 되다 보니까 이석기 카드까지 쓰게 되고 이제 쓸 카드가 저는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일단 버텨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이번에 국회 가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싸바싸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카드 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서 점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프 한번 해보신다고 그러시는데 마지막 카드 그냥만 국밥을 사랑했던 4개의 강을 사랑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가빈사랑님 또 시작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저는 이석기 쉴드 쳐준 적 없다고요. 저는 통진당이나 이석기 쉴드 쳐준 적 없습니다. 언론의 마지막이자 이제 마지막 방송 중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석기를 쉴드 쳐준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었고요. 절차가 잘못됐고 보수 언론에서 국정원에서 흘리는 건 잘못됐다. 절차와 모든 걸 밟아서 만약에 급한 일이면 국민에게 녹취 파일을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자꾸 무슨 이석기를 쉴드 쳤다는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가빈사랑님을요.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석기 쉴드 칠 마음도 없고 친 적도 없다고요. 하지만 모든 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때 가빈사랑님이 얘기했을 때 보수 언론에 얘기했던 거 거의 다 뻥입니다. 이석기가 여장하고 도주하려고 했었다. 무슨 지금 나온 거 검찰에서 그거 사실 아니니까 보도하지 말라고 부안해동 하지 말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요. 제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고소를 하겠습니다. 전 이석기 편도 아니고 이석기와 만난 적도 없고 통진당 당원도 아니고 그쪽 쉴드 쳐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근혜 누나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지금 6개월 넘게 7개월 가까이 뭐 했습니까? NLL 논쟁, 국정원 댓글 논쟁, 그리고 이석기 논쟁으로 누가 그걸 해쳤습니까? 파장을 만들었냐고요. 충분히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은 책임을 져야 되고 국정원 개혁, 국정원에 대한 책임자 처벌, 관련자 처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제 살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의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100번 1000번 경제 살려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기본적인 뼈다구가 이렇게 썩어 있는데 나중에 선거 때 국정원 또 개입 안 하라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댓글 안 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 디도스 공격 안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자, 0시가 지났습니다. 팝콘TV 시청자분들은 추천해 주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건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고, 자, 1부는 유신 왈, 2부는 시청자 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건설 예산 삭감 여당 발끈. 국회가 확정한 전국 6개 구간의 철도 건설 예산 908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감사원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발끈했다. 지하철을 타고 동두천역에 도착한 승객들이 연천까지 가려면 1시간에 한 대꼴로 다니는 디젤 기관차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두천 연천 간 전철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동두천역과 연천역을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은 올해까지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야 된다. 하지만 내년 착공비 50억 원이 삭감되면서 삽조차 뜨기 어려워졌다. 감사원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연기 의견을 내놓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이 깎인 철도 구간은 동두천 연천부터 보성 임성리 6개 구간으로 삭감 예산이 908억 원에 이른다.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을 감사원과 정부가 함부로 손대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발끈했다. 국회를 통과한 사업을 정부가 변경하거나 백지화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감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규정은 아예 삭제한다는 국가재정법 개정 계획을 마련했다. 요 지역들이 국회의원이 누구더라? 아니 용인 그 전철 저기 뭐 경전철도 그 경제성 떨어진다고 했는데 굳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인천에 뭐야 레일? 어디야? 저기 뭐 레일 놔야 된다고 해가지고 엄청 날리고 서울에다가 세빛둥둥섬에다가 서해뱃길 사업 해가지고 엄청 날린 분들이 누구더라? 모노레일이요. 딱 보면 이 지역이 딱 누구 지역인지가 나오잖아요. 선심성 지역예산 배정 문제에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 의원분들 제발 자기 지역구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 국민을 생각해서 세금은 다 내는 거니까요. 거기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나는 뭐 철도에서 꼭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봤더니 아이고야 거기 몇 명이나 탑니까? 몇 명이나 타요. 지금 저기 그 용인 경전철 몇 명이나 탑니까? 그거 다 국가 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 내용입니다. 조만간 개최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전투기 FX 3차 사업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격 입찰을 통과해 단독 후보로 나선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방추위 관문까지 통과해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최종 낙점될지 아니면 유찰에 따른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이 12일 사업비 충족 여부만으로 차기 전투기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F-16SE 편향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서 FX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가격이 최우선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형국이다. 방추위 결정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FX 이게 또라이 국가가 아니면 아니 가격 맞춰서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그까이 거 뭐 가격 맞춰서 그냥 우리가 친민 있게 그냥 보인 거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사서 하면 되지요. 아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국방에 대한 미래 사업을 기본이 될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죽하면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이 다 반대를 하겠어요. 이런 갑을 병신 같은 사업이 어딨냐. 한 대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 한 번 사면 몇십 년을 쓸 건데 이거를 가격에 맞춰가지고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때려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박군 10개 감사합니다. 뻔하단 얘기죠. 그리고 미국이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기술 이전을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AS를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눈에 보인단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방추위가 당초 기종 선정 관련 종합평가를 단순 적합성 판단만으로 강행하려다 비난 여론에 떠밀려 채점을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4가지 분야에서 대한 종합평가가 종료된 상태라면서 향후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다. F15SE를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득실도 따져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장점이라면 정부가 제시한 8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F15SE 60대를 구매할 수 있는 점이다.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가 퇴역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공군의 전력 공백도 F15SE를 택한다면 차질 없이 메울 수 있다. 미제 전투기 구입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부수적인 효과도 걸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반대 여론. F15SE로는 주변국과의 항공전력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스텔스기를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텔스기가 아닌 F15SE를 도입하는 것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라는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가격도 논란이다. 전투기 시장에서는 6조 7조 원대면 60대 구매가 가능한 노후 기종에 8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 비판이 나온다. 보잉 측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 의문이다. 보잉은 FX 1, 2차 당시에도 F-15K의 기술 이전을 약속했으나 막상 기종 선정이 끝난 뒤에는 미 정부의 통제로 기술 이전이 되지 않았다. 쌩깠다는 얘기야. 이 쌩깠고 씨발하게 이 새끼야. 야, 저기다! 이 사기꾼 미국의 양키 새끼들아! 라고 옆집 할아버지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매번 전투기 팔 때 뭘 해주겠다고 거짓말만 하고 공수표만 날리는 이런 미국 거를 사가지고 또다시 사기를 당할 것이냐. 그렇죠? 이 노후 기종은 6, 7조 원대면 다른 데에서 60대가 구매한데 이걸 누가 8조 원을 쳐들여가지고 돈을 더 주고 비싼 값에 주고 사냐는 어떤 또라이 새끼들이 또라이도 아니고 아이돌도 아니고 말이죠. 미친 나라예요 지금. 돈이 가격이 맞으니까 이걸 사겠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주변 상황을 보고 우리는 지금 북한의 기종은 이미 따라잡았어요.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보험이 있잖아요. 주한미군이라는. 그러면은 우리는 한 대를 느리더라도 제대로 된 비행기를 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씨발라 먹을 이런 인병을 새끼들은 뭘 처먹었는지 오로지 그냥 미국이 그냥 팔아먹을 떨이잖아. 이거 떨이 안 사는 거, 개도 안 사는 거 이거 그냥 주면 가져갈까 이거 이거 안 되겠어요. 그분 불러야 되겠어. 개콘 연결합니다. 왜 그랴? 반값에 줘. 반값에 줘. 안 그러면 아구통을 날려버라니까. 오바마 피부를 미백시키기 전에 빨리 줘. 반값에 줘. 왜 그랴? 반값. 정말 그 아줌마들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친 또라이 이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방사청에서 무슨 대한민국 오바마 황제 아니 무슨 우리나라 방사청이야? 미국 방사청이야 여기는. 우리나라 방사청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해야지 미국의 국익만 생각을 하고 자빠졌어. 이런 새끼를 다 잘라야 돼요. 우리나라 방사청이야? 처음부터 끝까지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거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더 좋은 걸 사든가 대수를 줄이더라도 대수를 줄이더라도 아니면 좀 더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구매를 해야지. 우리 향후 20, 30년에 국방을 책임질 차세대 전투기라면서 이런 구형 갖다가 뭐 하려고요? 비행기 놀이 하려고? 비행기? 똥꾸녕에다 그냥 전투기를 쳐박아 발라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개살구 같은 놈들이. 자, 다음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장 인선 지연 속 새 정부 고질도 인사사고 출범 7개월 인사윤곽 안 잡혀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장 인선 등 적체 인사가 도무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2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지 한 달,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다 가도록 이렇다 할 윤곽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장승필 위원장은
중립성 논란으로 위촉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사퇴하며 새 정부 인사 사고가 재발되고 있다. 세상에 4대강 사업을 조사평가위원장이 거기 고문을 하셨어. 고문을 하셨어 거기를. 자기가 조사를 하고 평가해야 될 위원장님께서 그 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그냥 하셨어. 정말 우리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근혜 누나 인사동으로 불러야 되겠어요. 누님 인사동으로 오세요. 인사동에서 좀 인사 좀 하셔야 인사가 늘지. 이제 박근혜 정부는 안 될 줄 알았나 봐요. 너무 막 인사가 날림이야. 주먹구구식이야.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이명박 때는 그냥 몰아붙였다고 하지만 이건 뭐 대통령이 될 준비를 했느냐 제대로 할 정도로 무슨 누구 갖다가 붙이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나중에는 자기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 인사를 갖다가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자리엔 누구누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나 비전도 없이 말이죠. 그냥 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 뭐가 문제가 있냐는 얘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누님 실망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님. 한명숙입니다. 이것은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명숙이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한명숙! 내가 죽게 생겼네. 아이고 더워라. 이번에는 DJ께서 또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DJ입니다. 야, 니들 인사 이따위로 할래? 이렇게 하면 뒤집니다. 뒤져요. ABC 뒤집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급박하게 필요한 공공재 서비스를 담당할 그런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평소에도 제가 살아생전에도 인사를 잘 안 했어요. 꼿꼿이 말이죠. 그것이 문제란 겁니다. 인사를 평소에 어르신들이 인사를 안 하니까 인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본부터 배워야지 말이죠. 싸가지 없이 말이죠. 그리고 야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국민의 소리를 듣습니까?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반 이상이 야권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반을 무시하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7개월을 버티기다가 이제서야 기어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양심, 국정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확 때려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통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통 나와주세요. 뭐야? 어떤 놈이 내 딸 깠어? 잡아들이라고. 꽤 심한것만 이거 말이야. 내 딸을까? 땡크로 밀어버려. 잡아들여. 정부 뭐하는 거야? 그냥 밥 처먹는 거야? 잡아들이라고. 이거 안 되겠구만. 피카츄 불러. 100만 불조가 필요하구만. 감히 말이야. 용서할 수가 없어. 잡아들여. 아유 좋아. 자, 잘 들었습니다. 좀 소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죠. 벌써 시간이 34분. 땀이 나는지 이렇게. 여기는 너무 더워. 자, 북한 원자로 끔찍한 상태. 제가동은 재앙. 북한 영변의 원자로의 제가동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경고가 잇따랐다. 핵능력 진전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최근 중국이 드라이브를 거는 비핵화 대화
세계의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 아래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호조됐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인내 전략이 먹혀들지 않고 일단은 분석과 함께 낙후된 기술에 의존한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이 끔찍한 인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이제 이 영변의 이 핵시설이 말이죠. 낙후됐는데 계속 가동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후쿠시마처럼. 직접 세계 최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입장,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국 특파원 나와주세요. 到位啊！你吃饭了吗？ 김정은, 나주고 다시야마 또라이 새끼야 마야. 내가 얘기했잖아 임마야. 얘마 씨발 새끼야 마야. 이 새끼 그만하라고 임마야. 뒤진다야. 쌀 안 준다야. 기름 안 준다야. 어린 놈의 새끼 마야. 뒤진다 이 새끼야. 그만해라 임마야. 네, 중국 특파원 연결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나와주세요. 안녕스키. 어스키. 김정은 개스키 호스키 호스키. 아스키 다 죽자 스키. 이 새끼야 저 우리도 터져가지고 죽겠 스키. 이 새끼 또 터뜨리려고 하는 새끼가 어스키 호스키 호스키. 너스키 호스키 똥꾸니야. 아스키 팍 찢어버려 그 새끼가 어스키 아스키. 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나와주세요. こんばんは。お腹なかな。本当には북한 새끼도 상떠라이네. 우리 새우젓된 거 안 보이네? 오나까나 손가락 10개가 20개. 스고이. 우리 존슨이 15개 되겠네. 스고이 나까나. 어린 새끼가 야마더라. 그러다가 니들도 우리처럼 된다네? 우리는 방사능 올림픽이나 한다. 스고이. 네, 자 이번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로 평양의 김정은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나와주세요. 나라 정은이야. 우리를 핵 가지고 좀 장난질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불안해야. 이 새끼들이 밑에 새끼들이 또라이라 빵빵 터뜨리고 다녀라. 아이 큰일 났다 야 이거. 누구 좀 말려줘라 이거. 노땅들이 내 말을 안 들어야. 이 새끼들이 막 내 명령도 막 까. 이 새끼들 오바마 도와주라. 내도 죽 가서.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원자로가 후져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공구리 10번 칠 거 한 번 친다는 얘기죠. 요거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예. 북한의 영변, 영변의 약산이 아니라 영변의 핵탄 터지면 올 IP 한반도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재에 대한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거 때문에 오바마가 북한을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별 한 끗 저수라면 김정은 아구빵이 날아가는데 김정은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군부의 뜻이지.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저기 아구빵, 선빵, 몰빵, 옥수를 털고 다니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오바마가 언제 칠지 모르니까. 오바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백악관 나와주세요. 오바마. My name is Obama. Squares. Korea. When am I under? 전투기 사람은 사. 죽여버리기 전에. 김정은.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불받아. Come on baby. Yo. 우리 장기. It's a very nice take. 무기 회사. 내 똥구녕 푹푹 찔러. 우리 무기 많아. 이거 써야 돼. It's Korea. 많이 써야 돼. 북한 스미스 김정은 목다. 한반도 불받아. 알아서 핵하면 베이비. 네. 자, 아무튼 뭐 미국에는 무기 많으니까 말이죠. 그 무기 성능 느낌 아니까 지금 저 오바마가 좀 간질간질 할 거예요. 크거든요. 만약에 북한에 무기 쏘면 초토화니까. 뭐 제가 예상하길래 한 번 쓰면 한 500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북한을 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와 함께 부담해야 될 돈이 500조. 그리고 북한의 사상자 예상되는 게 900만 명.
900만 명 정도 사망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미국에서는 작은 핵폭탄을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거를 쓸 가능성도 있고, 좀 가지고 있는 무기, 재래식 무기는 다 쓸 수 있으니까 사실상 그냥 다 죽이는 거죠.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일명 싹쓸이 사건, 올쓰리 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의 피해도 예상이 되고, 북한은 9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비용은 복구 비용 및 전쟁 비용은 500조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화학적 거세 효과 있지만 부작용도 성충동 약물 치료 즉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국내 첫 임상 결과 단독 입수에는 뭐였는데 약물 주입 석 달 뒤부터 성범죄자들 중 76%에게서 성충동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게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거기 이제 실험자 중에 골다공증이나 우울증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그렇게 약 먹일 필요 없어요. 돈 들여가지고. 이거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지혜입니다. 저희 법무부에서 새롭게 만든 커플 성범죄 예방 정책, 김길태, 유영철, 조두순 이런 기존의 사악한 범죄자들이 룸메이트가 되어 새로운 사회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새로운 계도 제도, 커플 제도. 안녕하세요. 유영철입니다. 화학적 것에 필요 없어요. 저랑 1년만 놔두세요. 네. 그래서 새롭게 말씀드려서 성범죄 저지른 놈들 유영철, 강호순, 연쇄 살인범 얘네들하고 같은 방 씌우면 돼요. 그러면은 찍소리 않고 말이죠. 형이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형이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아주 뭐 최고의 혜택이 되겠죠. 사실은 뭐 이 성범죄자들 심각하게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냥 좀 만지면 어때? 이 정도 스킨십은 괜찮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이 부작용은 감안을 해야죠. 어떻게 뭐 이게 뭐 화학적 거세 하는데 그게 좋은 약이겠습니까? 나쁜 약이지. 그러면 성범죄를 하지 말든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럴 바에는 그냥 좀 썰어드리는 게 이정섭 해설위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요리사 이정섭입니다. 이런 성범죄자는 채를 썰어서 쌩쌩쌩쌩 그 시기를 썰어드리면 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관으로 임명을 해서 쓰면 지겠습니다. 아주 채 썰어볼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님 팝콘 30개 감사합니다. 이 성범죄가 급증하는 이유 정확한 이유를 제가 얘기해주나요? 성교육을 안 해요. 이런 병신 같은 나라가 나는 이 병신 같은 나라가 뭐냐 랩으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신 같은 가불병신 이 나라가 얼마나 웃기는지 개그 콘서트 한국사는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역사를 모른대 상병신 성교육은 시키지도 않아 성 얘기만 하면 까졌다고 해 그래놓고 성범죄에 올라가면 이상하네. 가불병신 대한민국 성교육이나 시키고 성범죄 걱정하든가 그리고 역사교육 시키지도 않고 역사책은 찔찔 지 맘대로 소설 쓰는 게 역사책이냐 주둥이만 나불나불 역사도 모르고 역사도 못 가르치면서 일본의 역사가 어떠네 역사책이 어떠네 주둥이를 썰어야 세 접시 개소리 하지 말고 국영수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제 제발 가르쳐라 역사 윤리 성교육. 제가 말아먹었다.
그렇잖아요. 성교육도 안 시켜놓고는 성범죄 는다고 잡아다 가두고 거세시키고 계속 탐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니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성인들이 포르노를 못 보게 하고 젊은이들 청소년 몰라도 젊은이들이 성 욕구를 어디서 풀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풀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기독교에서는 자위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아니 야동도 보지 말고 자위도 하지 말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나는 성인들이 성을 즐길 수 있게 해놔야 성범죄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산업이 합법화돼야 그렇죠? 성범죄가 줄어든다고요. 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한 푼 안 내고 수십조 수백조가 다 흘러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겉과 속이 다른 정치를 하냐는 얘기죠. 정책을 하고. 젊은 남자들, 여자친구 없는 남자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걸 다 범죄자로 매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자친구 사귀어서 해결해라. 여자친구 가불병신. Yo, check it out. 여자친구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여자친구 사귀려면 외제차 좋은 차 그리고 백 사줘야 돼. 카드는 데 5장. 돈 갚다가 허리가 휘어. 하룻밤에 인생이 휘어. 카드 고지서 보고 휘어. 이러다가 내가 죽겠어. 여자친구 한 명 사귀고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면 내 인생이 휘어. 내 부모가 휘어. 나는 그냥 뒤질래. 그냥 거세시켜줘요. 대통령께서 우리들 차라리 거세를 시켜줘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떡해요. 이러다가 범죄자 되겠네. 차라리 그냥 우리 청년들을 다 젊은이들을 그냥 거세를 시켜달라. 아니 신이 주신 능력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기독교에서는 자위도 하지 마라. 야동도 보지 마라. 국가에서도 야동 보면 불법이다. 도대체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부님입니까? 스님입니까? 그리고 뒷구멍에서 정치인들이나 있는 분들은 룸 다니고 자연산 찾고 있는 분들이야 잘 찾겠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넥타이는 좋고 짧은 치마 나빠. 사무실은 세대전쟁. 대기업 복장 간소화 열풍 속 관행과 눈치 사이의 갈등 여전. 조직문화 우선 기성세대의 개성 중시. 짧은 세대는 반감. 사무실 복장 규정 필요하다면 한국 정서 감안 함께. 왜 이렇게 도배가 나요? 자, 남자들 솔직히 저는 사무실에서 넥타이 이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셔츠만 입어도 이 넥타이 때문에 그 몸에도 안 좋고 여름에는 또 덥잖아요. 그렇죠? 이미 노타이 문화는 해외에서부터 해가지고 되는데 공무원들도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그런 거 아니면 여기 의무적으로가 될 것 같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셔츠만 입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여성분들 치마만 입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바지 입어도 되고 치마 입어도 되는데 근데 여성분들도 치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치마를 입는데 이제 적당한 선에서 너무 짧지 않게 정말 어떨 때는 어디 가면은 눈을 어디다가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짧은 치마에 발을 꼬아.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나왔잖아요.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확 다리 꼬지마 확 쳐다보지 말라고 확 그냥 짝. 네. 다리 꼬지마 하지 마시고 그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그냥 다리를 확 꼬아 보시면은 쳐다보면 성추행이고 성희롱이고 그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당히 이제 짧은 치마를 입으면 이렇게 좀 다리를 좀 모아놓고 있어야지. 저 어디다가 눈을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남자든 여자든 남자 그 지하철에서 발 확 벌리고 있는 놈 그냥 가운데를 차버리고 싶어요. 발로 차. 지하철에서 내 아들 차두리가 쪽발난 다리를 잘 쳤어요. 예. 아주 그냥 파이어에그를 터트려가지고 국물이 나와야 정신 차리나. 남녀든 짝 벌리지 맙시다. 이거 좀 민망하기도 하고 다리 꼴 때도 너무 짧은 치마 입으면 이게 민망해요. 신체적인 구조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겠고 이걸 뭐 뉴스라고 여기다 갖다 바쳐. 인병을.
자, 위험한 알코올 중독 치료는 뒷전. 알코올 중독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국민 10명 중에 1명 또는 그의 가족이 술 중독자라고 한다. 술에 유난히 관대한 우리 사회,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잘 자치고 있는가.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 남자끼리 야 밥 먹자. 싫어요. 야, 차 한잔 하자. 싫어요. 야, 영화 보자. 싫어요. 야, 어디 야외 나갈까? 싫어요. 술 먹자. 예, 형. 양주 있다. 예, 형. 소주 한 박스 있다. 예, 형. 맥주 엄청 많다. 예, 형. 안주는 필요 없어요. Alright, alright.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문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자친구 없을 때 남자끼리 만나면 뭔가 좀 게임 뭐 이런 것도 해. 당구도 치고 하잖아요. 근데 꼭 맥주 끼고 먹더라고요. 캔맥주라든가 아니면 병맥주라든가 끼고 먹거나. 그러니까 술이 남성의 놀이문화, 성인 남성의, 심지어 청소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항상 껴 있어요. 남자들끼리 만나면 어색하나 봐. 나는 학교에서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대생끼리 손잡고 우리는 어색하지 않다. 우리는 어색하지 않다. 우리는 둘이 영화 보러 갈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회사에서 저 동성끼리 가가지고 영화 보고 인증샷 올리기. 같은 저기 친구끼리 가가지고 영화 보고 인증샷 올리기.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인증 올리기. 이렇게 해서 학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남자끼리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 좀 얘기도 좀 하고. 여자들은 잘하잖아. 남자들은 꼭 술 처먹고 그 어제 그 여자가 왜 내가 빤시다 이 지랄하고 자빠졌어. 술 처먹고 그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술 처먹으면 별 얘기를 다 해요. 여성분들은 술을 안 먹어도 차만 마시고 밥 먹으면서도 다 얘기하거든. 우리나라 남자들의 놀이 문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맨날 술 처먹고 그냥 야 그거 좋은데 갈까? 그 지랄만 그냥 그 빨간 생각만 하고 자빠져 있고. 그렇잖아요. 좀 우리 저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 남자들끼리 좀 만들 수 있는 대화하고. 남자들끼리는 대화가 없어. 맨 음담패설에 상사 욕에 없어. 마누라 욕에 그냥 뭐가 어떠다가 오나 팔자 타령이나 했었고 문제가 있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알코올 중독 남자분들 조심해야 되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풀 일이 없으니까 담배하고 술로 푸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걸 좀 풀어보세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사람도 수다로 요즘 나 혼자 산다.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게 아니라 수다로 푸는 거잖아. 같이 뭣도 해보고 추억도 만들어보고 뭣도 하고. 왜 남자끼리는 안 되냐? 이게 무슨 우리가 홍석천이야? 무조건 남자들끼리만 다니면 홍석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그 이미지를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저작권 문제로 교과서 합격 취소할 수 있다. 법령을 보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는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근거로 했다. 하지만 12일 국사편차위원회 검정관리운영본부가 만들어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과 출판사에 보낸 2013년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 안내 문서 2012년 1월 2월 4일자 입수해 살펴본 결과 12월 4일자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식 명시해 놓은 게 밝혀졌다. 이 A4 용지 37쪽으로 된 문서는 저작권법 준수 항목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저작권자에 있으며 추후 저작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최근 교학사 교과서 집필지는 김성수 관련 이야기 자료를 위키백과 해당 내용에 90%가량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오류까지 베꼈다는 이 같은 보도 뒤에도 집필지는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저작권자인 위키백과가 쓴 것을 집필진 자신이 쓴 것처럼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교과서를 인터넷으로 쓰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까 보니까 YTN인가 그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와가지고 하시던데, 문제는 있으나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요런 게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아니 그 각각의 문제 지적이 되는 문제들이 문제 있다고 그 인정을 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교과서를 발로 쓰나 봐요. 우리가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가 있는데 막장 교과서 진짜 이 교과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사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데 자, 이거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똘 김영욱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십니다. 김영욱 선생님 똘이었어요. 똘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의 어리고 그 조상의 살아온 역사가 곧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역사의 걸음이 되고 그리고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인데 그것을 엿장수 맘대로 지 꼴리는 대로 이런 계산기들이 지멋대로 섞어놔 버렸단 말이야. 지들의 조상들의 친일행각, 지들 독재 군사정권의 그 독재 행각을 지우기 위해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색칠을 해가지고 지 걸리는 대로 역사를 조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조상님들이 땅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본의 역사 조작에도 찬동을 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까지 주물떡 개걸레 쓰레기를 만들어서 지들 조상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더럽고 천박한 죄악을 미화하고 지우려는 쿠데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쓰레기들은 역사책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새끼들은 잡아서 주둥이를 일본 국토의 길로 찢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정희가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 국토를 유린한 만큼 찢어버려야 된다. 그 역사책을 불에 붙여서 그놈들의 똥구녕에 쳐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아이고 좋아. 자, 또 올 김영욱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역사책마저 주물딱주물딱 거려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친일행각과 군사독재에 헌신을 한 내용들을 찬미하기 위한 노력. 정말 우리가 일본을 탓할 게 아닙니다. 일본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요. 교묘해지는 스미싱, 통신사 책임도 커. 휴대전화로 이런 문자가 되고 있는데 스미싱.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이른바 스미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자를 파는 데가 KT하고 LGU 플러스라면서요. 거의 80% 이상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여러분들 뭐 대리운전부터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보내는데 누가 보낸지 모른다라고 안 알려주잖아요. 그 저기 통신사에서 미친 거예요 지금. 이 스미싱과 무차별적인 광고는 통신사의 책임이 큽니다. 이것들이 도매로 팔아가지고 그것들을 맘대로 뭐 나중에 뭐 2회 경고하고 3회 때 처벌한다고 그러는데 받는 사람은요. 이건 통신사들이 미친 거예요. 안 그래도 무슨 기본 요금이다 가입비다 뭐다 해가지고 그 요금 뜯어내면서 거기다가 또 이거를 문자를 팔아먹어가지고 그걸로 우리는 쉴 새 없이 광고받고 스미싱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신사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드려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소라 씨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소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뉴스각이 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통신사에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복 넘버원 또 뜯어먹을래 자꾸 뜯어먹을래 우리가 닭다리냐 계산기 들어 가입비 받아 처먹고 기본료 많이 처먹고 이제는 문자로 처먹네 just 봉. 네, 뭐 재미없었나 보네. 자, 자, 추천 감사합니다. 하여튼 통신사들은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올봉인 것 같습니다. 올라잇 올봉 그래놓고 최태원은 회사 공금 가지고 말이죠. 나라가 문제예요. 헤쳐먹으니까 그렇게. 자, 다음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로 해양 유출 또 확인. 처음부터 끝까지 팝콘 20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드리고요. 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형성된 오염수가 원전 전용 항만 바깥에 공해로 유출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12일 원전 단지에서 원전 항만 바깥 바다로 직접 연결된 배수구에서 배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리터당 220베크렐의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런 옌병하려면 원숭이 새끼들 사기치고. 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뭐 윤창중이나 이런 기사가 메인에 안 뜨잖아요. 그래도 교도통신은 떠.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새우 적 같다는 교도통신은 대표적인 통신사인데 이거 뜬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지금에서야. 자, 요거 랩으로 들어갑니다. 와타시와 친일파 데스요. 친일 대한민국 후쿠시마 방사능 처먹은 물고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일본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내라고 했는데 일본은 2건 우리나라는 100건 이상. 이런 연병할 외국놈 사기쳐서 우리 국민 방사능 피폭시키려고 야마토 구다사이 너희나 처먹어. 방사능 후쿠시마는 방사능 쿠마 그걸 처먹으라고 우리한테 수출. 정부는 괜찮다고 처먹고 있네. 지랄 연병 삽살개 같은 놈. 일본의 개들을 후쿠시마에 점프 보내라. 와타시와 너희 새끼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쳐 이 씨발 새끼들아. 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괜찮다고 하신 분들, 정부기관 관료분들이나 그런 분들 말이죠. 후쿠시마로 관광 보냅시다. 세금 아낌없이 씁시다. 우리가 아낌없이 세금을 써서 문제 없다.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생선 문제 없다고 하신 분들, 그분들 후쿠시마에서 낚시하도록 해드립시다. 와타시와 방사능 관광됐어요. 와타시와 나나 낚시나 명태노 대가리 눈가리 15개 3톤 됐어요. 와 이빠이 낚시요. 괜찮다고 한 놈들 다 데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앞에서 말이죠, 고기 잡게 해줘야 돼요. 이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해양 유출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기친 놈들 아니야. 괜찮다고. 지금까지 일본 물개기 처먹은 사람들 어떻게 해. 올피퍽 2배. 리얼리? 2배로 정부 말 관계자 말 믿고 일본산 엄청나게 처먹은 양반들은 피폭이 2배. alright? 네, 온라인 되는 거죠. 뭐 괜찮다고 뭐 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쳐드세요. 자, 곡절 많던 세빛둥둥섬 골칫덩이 오명번나. 오세훈 전 시장 서울시장이 벌인 한강 른넥 사업의 상징이자 보여주기식 낭비 행정의 대표 사례를 꿈쳐온
인공섬 세빛 동동섬이 세계 섬의 일부가 12일 시민들에 개방된다. 이로써 오 시장이 펼친 한강 르네상스 역점 사업들이 모두 정리됐다. 아우 정말 오세이돈, 정말 지우스와 오세이돈의 업적은 박원순 시장 똥 치우느라고 죽어나요 지금. 자, 박원순 시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꾸 눈물이 나네. 똥을 치워도 아직도 많다네. 자꾸 똥 냄새가 나네. 세훈이 친구 와서 도와주셔. 네가 싼 똥이잖아. 자꾸 눈물이 나네. 세비뚱뚱 똥 졸라 크네. 자꾸 눈물이 나네. 서해 백길 사업 다리 반토막 내놓은 거 눈물이 나네. 수상 택시 눈물이 나네. 아이고 좋고. 눈물 흘리다가 저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지금 똥 치우다가. 세훈 아저씨가 싼 똥, 원순 아저씨가 아주 이빠이 치우고 계십니다. 빨리 와서 같이 치워주세요. 다음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최동욱 유전검사위에 아이 모친 설득하라.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의 아들 의혹을 제기했다 피소될 위기에 처한 조선일보가 12일 최 총장에게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을 거듭 요청하며 아이의 모친을 설득할 것을 강구할. 쥐들이 설득을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니 팝콘 30개 감사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게 공식 입장을 보내 최 총장이 혼의 아들 파문과 관련해 조기에 유전자 검사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한다. 예. 근데 그 엄마한테 설득을 하래. 최 총장한테. 지들이 해야지.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와, 조선일보 미치겠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깡이 나오는 겁니까? 검찰총장과 맞짱을 까다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조선일보의 파워가. 돈 있으니까, 느낌 있으니까. 조선일보 정도면 뭐 4대 로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느낌 아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현직 검찰총장한테, 예? 박원순 서울시 무상급식 땜시 광고도 했는데 경전철 안 하면 되는데 뭔 개소리야. 저건 또 뭔 소리예요. 경전철은 지역 역정 사업이에요. 역점 사업.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한 경전철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예, 그 경제성도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진행한 용인 경전철 그리고 저기 월미도에다가 레일 깐 거 그거 지금 그거 없애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세빛 동동섬, 그 다음에 서해백길 사업한다고 다리 조각 내놓은 거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박원순 시장이 한 내용은 여당 의원들도 찬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자, 시리아 대통령 화학무기 포기하겠다. 바샤르 알 아사이드 시리아 대통령은 12일 러시아가 제안한 중재안에 따라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알 아사이드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국영방송 러시아 24의 나마수쿠 스투파온과 인터뷰에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국제사회 통제 아래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위협은 화학무기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러시아가 제안했기 때문이다. 자, 시리아가 일단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바마, Shut up! I'm you kill you! You die! 우리 아버자! You die! 너 뒤져야 돼! You die! 다음은 이란! 다음 북한! 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리아 대통령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바마의 목적은 너 죽이는 거예요. 후세인하고 카다피 못 봤어? 왜 이래? 북한 못 봤어? 시리아 너 명줄 따는 거야. 너 죽이고 이란 가고 그다음 북한 갈 건데 이러시면 안 돼요. 화학무기는 소용이 없어요. 자, 이제 단신 얘기하겠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원금 보장 분양의 함정 불질러버려. 추석 전 미니 경기 활성화 대책 나온다. 개소리 같은 놈.
금융위기 5년 아시아경제 호시절도 끝물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차피 부자들이 다 처먹는 거. 고액연봉 논란 은행권 임금 인상 2.8% 합의 불질러. 한가위 꽁꽁 닫힌 지갑의 명절 특수 실종. 내 뇌가 실종됐다 이 계산기들아. 거래소 노조 이사장 후보 함량 미달. 너희들은요. 전국에 또다시 비 중부지방 최고 120mm. 똥 싸네. 유료 시사회로 관객 뻥튀기 전략 꼼수 불질러. 추석 음식 열량 2배 건강하게 먹는 방법 돈 없어서 추석 음식 못한다 이 계산동 개불낙지 같은 새끼들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당황 이상한 전용도로 불질러. 올 달풍 예년부터 1일을 늦지만 색은 곱다 불질러. 외곽순환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단풍놀이지 계산기들이. 외곽순환 C패 터널 끝중 구중추돌 21명 사상. 아이고야 어떤 놈 때문에 이렇게 사고 난 거야. 동물 무턱대고 만졌다간 세균욱을. 자, 손 씻으세요. 울고 싶은 SW 소프트웨어 개발자 10년 이상 일했건만 다 그렇죠 뭐. 4분기 태블릿 출하량 처음 PC 앞지를 때 불질러. 자, 주요 사항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가빈사랑님이 오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과하셨는데 또 시작하네요. 서울시가 2천억 없다고 광고도 냈는데 경절청이 11조인데. 자, 가빈사랑님 광고는요, 그 무상 보육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을 집행해달라. 다른 지역은 40%인가요? 왜 서울시만 20%냐? 그 얘기예요. 연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자, 설명드렸잖아요. 경기도나 다른 지역은 4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국가가 왜 서울시만 20%냐? 너무 힘들다. 원래 박근혜 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올려준다고 하지 않았냐 서울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요. 경전철은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그 경전철 하시는데 그 경전철의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잠깐만요. 이게 무슨 전철이었죠? 용인 전철이 아니고 전철이 있습니까? 타당성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지금 통과를 해야 되니까 28일 열린 서울시의회에서 경전철 사업이었다. 시의원들은 시가 최근 발표한 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니고 민주당 시의원들도 경전철 사업이 성공한 도시가 거의 없다며 신뢰성 없는 수요 예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박 시장은 과거에 서울 지하철 9개 노선이 건설될 때도 재정적 부담과 위험이 있었지만 현재 완성된 지하철은 하루 7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그는 서울 시내 약 37%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며 시민의 발을 만드는 게 정책이다. 서울 지역은요 적자가 거의 맞습니다. 지금 외부 지역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지 경기도 지역권에서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이지 서울 쪽은 많이 타요. 서울에서는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하루에 700만 명 이상 거의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시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9호선까지 갔는데 이번 경전철은 거기에 소외된 지역, 지하철을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 지역. 우리가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 공익적인 뭔가를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공익성이에요.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그게 큰 목표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서 지하철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외지역,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서 적자가 났으면 적자가 났지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지하철은 대부분 수요가 많거든요. 용인은 용인 지역 자체의 그 경전철의 그 자체에서 수요 예측을 실패했고 과하게 부풀린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 확정도 안 된 사업을 박원순이 서울시청에서 시청 관계자 전문가들과 논의해가지고 이건 타당성이 있다. 공익적인 목적성도 있다. 라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딱 한 건데 아직 통과도 안 됐어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벌써부터 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을 높여주겠다. 다른 지역은 경기도랑 다 40%인데 국가 지원이 20%이기 때문에 너무 딸린다. 다른 예산 갖다 끌어 써야 되니까 공약을 지켜달라고. 그거하고 왜 연관을 짓는 얘기야. 응?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검증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하고 있는 아직
사업화도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왜 까냐는 얘기야.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심지어 야당 의원들까지 그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을 하고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걸 왜 까고 있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또 옆집 쫓아오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신쇼 뉴스 까기 1부 유신활 여기서 마무리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쉬었다가 2부 시청자 의견, 시청자활 듣겠습니다.